근데 왜 유언은 이렇게 나이를 낮춰놨을까요? 죽는 날부터 서로 유언장을 뜯어버리고 이게 변덕스럽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야가 이제 그 유언이라고 하는 분야네요. 예. 유언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유언의 내용을 잘 구성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러나 이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작성한 유언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지 또 언제부터 효력을 또 상실하게 되는지 또 내가 유언을 작성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제 유언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의 효력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 변호사님, 네.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하면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예를들면 계약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아무나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체결한 모든 그렇죠. 계약이 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년이라면 만 19세가 된 그런 남녀노소 불구하고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계약,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만 19세가 넘더라도 예컨대 뭐 심한 정신병을 난다든가, 거의 뭐 치매가 심하다든가 요즘 뭐 이럴 때는 할 수 없겠죠. 이제 그런 건 별도의 이제 법률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라도 계약을 뭐 효력 있게 만드는 게 쉽지 않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19세 이상도 요즘은 2011년도부터 예.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능력이다라는 사람들은 이제 성년 후견인을 받아가지고 그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예, 우리 이제 잠깐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언으로. 그럼 유언은 아무나 작성하는 유언도 나이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유언도 이제 17세 이상에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성년이 아니라도 엄격한 의미에서 성년은 그렇죠. 한 2살 차이가 정도 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7세, 18세 이때는 미성년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미성년자가 할 때는 역시 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유언은 그냥 일반 법률행위 뭐 집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17, 18세가 되면 미성년자로 해가지고 이제 법정 대리인 즉 부모, 보통 부모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유언은 17세 이상이 되면 18세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유언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혹시 뭐 이건 이제 법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 계약은 정확하게 19살 이상이 되어야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죠. 혼자 할 수 있다. 근데 왜 유언은 이렇게 나이를 낮춰놨을까요? 아무래도 유언은 그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기가 재산 주로 이 계약이라면 이제 다 재산권에 관계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처분하게 되면은 아직 그 지적 수준이라든가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 파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실수를 할 수 있고 경험이 부족해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유언이라 하면 이것이 이제 그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제한은 있지만은 유언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이것이 죽을 때 그러니까 17세에 유언해 가지고 바로 17세 죽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상당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거니까 조금 낮춰도 이제 효력 발생 기준을 따져보면 그렇군요. 여러 이유가 있는 것이죠. 좀. 그러니까 이제 이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어 놓은 것은 효력 발생 시점이 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낮춰놓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입법을 할 때 그렇죠. 그런 고려한 거죠. 그러나 아마 17살에 이제 유언했다가 뭐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19세가 안 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어떤 갑자기 돌연사라든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이 법이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자, 그럼 이제 계약은 계약 체결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까? 그 유언한 사람이 이제 죽은 날부터. 어? 그러니까 이제 17세에 유언하더라도 보통은 뭐 70, 80, 짧게는 30, 40에 죽는 거니까 그 기간을 이제 나이를 줄인 거고 죽는 날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작성하는 날은 사실은 그렇게 효력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군요. 그렇죠. 예. 네. 예.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피상속인 네. 애니 돌아가신 죽는 분. 예. 순간부터 유언의 내용이 효력을 발생한다. 예. 아, 그렇게 정리하면 또 되겠네요. 그 사이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한 18, 19, 20 성년 돼가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아하, 이렇게 그렇군요. 나이를 낮춰도 예.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입법자들이 본 것이죠. 예. 지금 이제 김 변호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무리 17살 이상이 된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예, 그렇죠. 죽는 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데 예. 유언의 방식 중에 예. 그냥 자필로 쓰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예. 공증사무실에 가가지고 예, 예.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유언을 한다 하고 네. 공증을 해놓은 유언도 효력이 공증 시점부터 발생하는 게 아닌가요? 아, 그것도 뭐 모든 유언은 예. 우리나라 종류가 한 5가지가 있는데 다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에 가서 했다고 해도 그건 작성을 한 것이지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공정 증서에 뭐 도장 찍고 뭐 아무렇게 다 해놓더라도 예. 죽기 전에는 효력이 없는 문서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아, 자, 그다음에 이제 유언을 이제 작성했는데 작성한 유언의 변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죠?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죠.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유언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계 없죠. 예. 아, 공정 증서에 공정증서도 뭐 오늘 했다가 마음 변해가지고 아침에 했다가 저녁 때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변덕스럽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야가 이제 그 유언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분야네요. 예, 예. 그러니까 유언 변경은 한 번 아니라 뭐 10번, 20번을 하더라도 문제가 예, 없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효력은 자 이제 오늘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일 유언을 변경하고 예, 또 일주일 후에 유언을 변경했다. 예. 그 유언의 내용이 세 개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 네, 어떤 게 효력이 있습니까? 항상 뭐 법률 행위는 맨 마지막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유언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한 게 유효하죠. 아하. 예. 네, 유언은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한 것만 유효하다. 예. 최종적인 것에 이제 앞에 거랑 다르면 앞에 걸 다 이제 취상으로 보면 되죠, 이제. 아,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유언을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예. 화가 나가지고 간 김에 유언장을 찢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유언을 이제 취소해 버리는 거죠. 아, 유언장을 찢어버리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이제 예, 예. 취소한 것으로 이제 예. 해석이 된다. 예. 그럼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이제에 위치한 아파트를 누구에게 주겠다. 예. 유언장을 써놓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집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유언을 이제 취소한 거죠. 아, 뭐 아무래도. 취소하거나 변경한 걸로 이제 해석이 된다.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니까 뭐- 발기발기 찢어버린 걸 다 짜집게 해가지고 너 가지고 있다. 예. 그럴 수 있죠. 극단적으로요. 예, 예, 예. 근데 유언자가 다 찢어버린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겠죠. 아하. 예. 뭐 아무리 다 이제 붙인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효력이 없는 예. 것을 이제 뭐 유언자의 그런 얘기가 의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 제 생각에는 예. 그럴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 아, 듭니다. 이제 유언자의 이제 의사가 네.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제 찢었다고 하는 의사를 이제 확인할 수 예, 있으면 예. 아무리 다 뒤에 붙이더라도 그 효력이 진짜 없다. 찢어버리고 다시 쓰려면 그대로 자기가 쓰면 되는데 예. 누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다 짜집게 해서 테이프로 싹 붙였다. 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아하.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을 좀 이제 종합해서 네. 시나리오 하나를 제가 구성을 해보겠는데 예.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예. 아마 함께 보시는 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될 예, 것 예. 같아요. 예. 자, 한 분이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예. 내가 죽은 다음에 예. 재산의 절반을 둘째 아들에게 주도록 한다. 둘째한테 예, 절반을 둘째한테 절반을 주도록 한다. 예.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예. 근데 그냥 보통 유언이 아니라 예.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예. 2분의 1을 작은 아들에게 주기로 한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밑에 또
이 유언의 내용은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변경하지 않겠다. 절대 변경하지 않겠다. 예.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내용이 그렇게 된 예, 거죠. 예, 예. 근데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한테 이제 불효를 했어요. 이게 불효. 마음이 상해서, 아, 예, 예. 마음이 상해서 예. 자필로, 자필로. 자필 증서에 의한 이제 유언으로 둘째 아들에게 내 자산의 4분의 1만 남기기로 한다. 아, 예, 그렇죠. 요렇게 반 이제- 뺏었네요.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유언을 자필 증서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예, 예. 이거 나중에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맨 마지막에 한 게 항상 유효하기 때문에 예. 예? 자필 증서에 한 것이 유효죠. 아, 그러니까 공정증서에 절대 이 내용은 죽을 때까지 변경하지 않겠다. 뭐 사람 마음이 절대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변한다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 나중에 한 것이 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자필 증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둘째는 4분의 1만 받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유언의 내용이 뭐 죽어도 변경하지 않겠다 하는 네. 별 내용이 다 있더라도 예, 최종적으로 한 유언이 우리 남녀간에도 그러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변하잖아요. 예. 예, 이건 뭐 가뜩이나 서면으로 자필 증서로 딱 변경했기 예, 때문에 우리 꼼짝없이. 김수섭 변호사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신 거죠? 절대 변하지 않겠다. 아, 저는 변한 적 없습니다. 저는 변하지도 않을 거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예, 우리 이제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네. 알아봤는데요. 예,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다뤄본 내용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 유언의 효력은 피상속인, 즉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사망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유언은 17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남길 수 있다. 예. 그리고 효력 발생 전까지, 즉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유언의 내용을 철회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 예. 숫자에 제한이 없다. 네. 그리고 최후의 유언이 최종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유언 너무 깊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유언 바로 하자. 예. 그리고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뒤에 변경하자.